9시 3분 사마 알미늄 43,300원, 목표가 41,550원, 손절가 38,000원. 사마 알미늄 한 번만 보자. 사마 알미늄은 얘들아, 사마 알미늄은 좀 관심 종목에 등록 좀 해놔라. 이거 조만간에 한번 또 그림 나올 것 같단 말이지. 사마 알미늄은 사실 2차전지에서 양극재만큼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주식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이유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방송을 보다 보면 최근 사마알미늄을 직접 추천도 하시는 등 굉장히 자주 언급하신 모습들을 아마 다들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이후에 실제로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까지 확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단순히 수익을 보았다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알미늄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극박, 2차전지의 필수 소재로 쓰이는 이 양극박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극박이라는 것은 2차전지의 필수 소재로서 2차전지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양극활 물질을 지지하는 동시에 전자의 이동통로 역할을 하는 소재로 쓰입니다. 이 양극박은 알루미늄 박이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알루미늄이 2차전지에 사실상 필수적인 소재로 쓰인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해당 이미지를 보시다시피 양극박은 양극재의 겉면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양극박 그리고 알루미늄 어떤 관점에 대해서 보다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느냐 라고 살펴본다면 먼저 당연하게 배터리와 전기차 시장이 고성장하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해당 이미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배터리 셀 기업들의 캐파는 당연스럽게 점차 증가가 될 전망인데, 사실 이 양극박은 2차전지에서 양극재만큼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해당 이미지를 참조하시다시피 알박, 즉 양극박은 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이 주식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이유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여겨집니다. 결국은 이 알루미늄과 양극박, 필수 소재로 여겨지는 가운데 2025년까지 전 세계 2차전지용 알루미늄 수요는 1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동시에 이 21년에서 25년까지 대략 연평균 성장률이 16%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자, 배터리 호일 시장을 살펴보면 23년에 대략적으로 3만 톤가량의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즉,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느냐까지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먼저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따른 알루미늄 시장의 호황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격차가 예상되는데 보다 다양한 내용들도 있을 텐데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이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아변 공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변 공정이라는 거는 금속의 소성을 이용해서 이 회전하는 두 개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서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을 그리면 대략 이런 식으로 이 기존적인 원자재가 롤 사이에서 변형이 되면서 보다 얇게 펴져나오는 형식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이 밀가루 반죽을 롤로 밀어서 얇고 넓게 만들어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느냐라고 살펴본다면, 이 뽑아져야 하는 알루미늄이 굉장히 얇아야 돼요. 미크론 단위로서 굉장히 얇아야 하고, 이 소재, 알루미늄 소재 자체의 변형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즉, 어디 하나 모난 것 없이 일정하게 뽑아져야 하는 공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는 이 롤의 강도라던가 온도 등 굉장히 다양한 조건이 부합이 돼야 되는데, 제품 특성에 따라서 냉간 아변, 열간 아변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근데 이 2차 공정에 대해서는 냉간 압연이 주로 사용이 되고 뭐 자세히 공부를 더 해보실 분들은 냉간 압연을 보다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정이 상당의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높은 진입장벽에 대해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은 이 알루미늄 소재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알루미늄은 비철금속 원자재이고 탄소를 뿜어내면서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의 기조를 따져보면은 사실 원자재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신재생 에너지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이미지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한국 정부 역시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설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 PTP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보다 세금을 많이 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PTP는 금이나 원유, 가스 등 천연자원과 부동산, 인프라 등 분야의 파트너십 형태 합자 회사를 뜻합니다. 근데 원자재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 PTP 관련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미국의 IRA 법안처럼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를 보다 늘리려고 하는 의도도 숨어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까지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 대상이 살짝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내용들도 언급을 해드리자면, 결국 자동차를 만들 때에도 그렇고 기존적으로는 전기를 생산할 때도 그렇고 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저탄소 알루미늄이 개발된 점도 인지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MOU를 체결한 알루미늄 기업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저탄소 알루미늄을 이용하면 실제로 자재 배출량의 73%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해당 부분 역시 우리가 보다 자세히 공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반사 수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해당 이미지를 보시면은 2차 전지 밸류체인별 중국 수입 의존도인데, 보이시는 알루미늄 박 역시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실제로 알루미늄이 생산되는 국가를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이 어떻죠? 미국과의 대립관계, 유럽과의 대립관계를 대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해당 헤드라인들을 보시다시피 미국과 유럽에서 현재 이 알루미늄 제재에 대해서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당 내용들이 보다 가시화된다고 하면은 국내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관련주들이 있겠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알루미늄 관련주로서는 보다 많은 업체들이 있겠지만, 이 알루미늄 박 산업 밸류체인을 살펴보면 해당 업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차 공정이라 불리는 원재료 정제 가공 공정에서는 이 노벨리스 코리아가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리고 상장 기업을 살펴보면 조일알미늄과 대호AL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2차 공정이라 불리는 알루미늄 박 제조 공정, 롯데알미늄 같은 경우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리고 사마알미늄과 DI동일은 상장 기업이라는 점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긍정적인 내용이나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그렇다면 단점은 없을까요? 우리가 우려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요인을 하나 꼽아보자면 LME 알루미늄 시세의 불확실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기 둔화로 인해서 이 원자재 값들이 시세가 하락하는 요인들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지속된다면은 당연히 매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건 모든 원자재가 동일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루미늄 시세를 본다고 하더라도 20년, 21년, 22년까지 대세
상승을 보이다가 지금은 조정을 보이면서 횡보하는 구간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나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에 따라서 알루미늄 시세 역시 방향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에 해당 내용들 우리가 분명히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오늘은 이런 식으로 알루미늄과 2차전지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루미늄이 2차전지 관련주가 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루미늄은 2차전지 관련주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해당 내용들 필히 인지를 하시고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